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전립선암 수술을 시행을 한다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부작용이 적은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전립선암 수술은 어쩔 수 없이 요실금이라든지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특히 요실금 측면에서는 그런 저희가 수술 도중에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술기를 시행할 때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겠고요. 발기부전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발기와 관련된 신경을 살리는 데 있어서 좀 더 확대되어 보여서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립선은 남성한테만 있는 기관이고 전립선암은 당연히 남성한테만 나타나는 암이겠죠.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면 암세포들이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암세포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환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립선암이 얼어버린다, 굳어버린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약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져서 움직이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통상 5년에서 6년, 길게는 7년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여명을 잘 생각하고 예전에 수술을 무작정 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기대 여명을 잘 생각하고 삶의 질까지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제 남성 호르몬 차단 치료를 설명할 때는 암의 밥줄을 끊는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암세포의 밥줄을 끊음으로써 더 자라지 못하게, 그러므로써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치료 방법인 거죠. 그래서 다만 남성 호르몬을 차단시키니까 남성 갱년기 증상 같은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얼굴이 붉고 힘들다, 땀이 많이 난다,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전이가 없는 어떤 진행된 국소암 환자라든지 국소암이지만 다른 질환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환자들, 마취가 어려워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방사선 치료도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방사선 치료 장비도 좋아지고 치료 효과도 좋아지고 부작용도 많이 줄어서요. 정확하게 말하면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차단시키면 아무래도 남성성이 감퇴하게 되니까 성욕도 감퇴되게 되고, 또한 이 치료가 길어지면 발기를 유지하는 그런 음경해면체의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이 생길 수 있고요. 이렇게 생긴 발기부전은 남성 호르몬 치료를 중단해도 절반 정도에서는 회복이 안 된다고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암 환자를 위한 패스트 트랙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병원이나 타 병원에서 암이 의심되는 환자를 의뢰해 주시면 짧은 기간 내에 암 검사를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립선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검사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검사들의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래 방문하시자마자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 MRI 검사까지를 한 번에 예약을 하셔서 빠른 때에는 당일날 다 검사하실 수 있도록, 늦은 시간이라도 괜찮다면은 그렇게 진행을 해서 환자분의 불안감들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방광암으로 예전에 수술을 하셨던 분인데요. 방광암 수술하고 나서 5년간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중에 큰 문제 없이 잘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이후에 이제 배뇨곤란에 대해서 전립선 검사를 하셨고, 전립선 검사에서 수치가 정상 범위를 계속 유지하시다가 올해 초에 하신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를 약간 벗어나서 초음파 검사랑 MRI 검사를 했습니다. MRI 검사상에서 이전에 방광내시경 수술로 인한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혹은 전립선 종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환자분이랑 상의해서 전립선 조직 검사를 어제 진행을 했고, 다행히 아무 불편함 없이, 아무 문제 없이 퇴원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개인 병원이나 검진 센터에서 전립선 수치가 이상하다라고 이제 진료 의뢰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그런 경우에 무작정 전립선 조직 검사를 바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전립선 수치를 확인하는 걸 권해드리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병변의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립선 초음파 검사랑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전립선 MRI 검사를 추가로 권해보고 있습니다. 전립선 MRI를 찍어서 전립선 내부에 전립선 암으로 의심이 될 수 있는 소견이 50% 이상이라는 명상 교수님의 의견이 있다면, 혹은 과거에 가족력으로 전립선 암을 앓으신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그 다음에 환자분이랑 이제 상의를 하고 전립선 조직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수술은 방식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개복 수술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온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 있고,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해서 하는 전립선암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현재 90% 이상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술 방식에 따라서 성적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모두 종양을 제거하는 1차적인 목표는 다 비슷한 성적을 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전립선암 수술을 시행을 한다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부작용이 적은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전립선암 수술은 어쩔 수 없이 요실금이라든지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특히 요실금 측면에서는 그런 저희가 수술 도중에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술기를 시행할 때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겠고요. 발기부전 측면에서 본다면은 발기와 관련된 신경을 살리는 데 있어서 좀 더 확대되어 보여서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래도 로봇 수술이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한 술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은평성모병원에는 전립선암 협진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저희의 자랑은 완벽한 팀워크이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저희과 수술팀뿐만 아니라 마취를 해주시는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님과 팀, 그다음에 수술을 도와주는 간호부팀, 이렇게 여러 가지 팀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팀들이 다 완벽한 팀워크로 돌아가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로봇 센터가 있고 거기서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상담부터 수술 준비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저희 병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높은 편이죠. 드물게 이제 수술 후에 발기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워낙에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살짝 여쭙거든요. 이제 수술 전에는 그러면 부부관계를 많이 하셨냐고 여쭤보면은 조용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무래도 수술 자체가 환자분이 수술을 하는 대가로 요실금과 발기부전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수술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여지는 남겨두고 환자분이랑 상의를 잘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그리고 환자분들이 가끔 이제 말씀하시는 게 성기 크기가 좀 작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립선 수술을 하게 되면 발기부전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성기 크기가 좀 줄어들 수도 있기는 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외래에서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고 싶은데 잡을 게 없어서 조준이 안 된다라는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